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많이 보도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죠.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자기 전결로 대검에다가 작년 7월 달에 이재명 후보와 가족과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는 곳이죠. 금융자료 제공을 요청을 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수사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박하영 차장검사가 자기 전결로 그 FIU 자료를 요청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남FC에 후원금 39억 원을 내고 그 다음에 제2사옥 신축 허가를 그 즈음에 성남시로부터 받은 곳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그 성남시 관할 내에 그 사옥이 있죠. 그러니까 제1사옥 외에 제2사옥을 허가를 받을 그 즈음에 무려 39억 원을 성남FC 축구단에다 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관계가 혹시 뇌물 아니냐, 제3자 뇌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를 검찰총장이 성남지청장한테 전화해서 제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수사를 막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박하영 차장검사는 올해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작년 6월 달에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검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전부 친정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그 인사였었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주요 활동 무대는 서울이죠. 아무래도. 근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 문제, 이걸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하겠죠. 그리고 성남시장 때의 이재명 후보 비리 뭐 이런 걸 수사한다고 하면 성남지청에서 하겠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누구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이정수 지검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 누구죠? 이재명 후보의 대학교 후배 신성식 검사장. 이 사람은 이성윤 라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차장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남지청장 박은정 누구죠?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세 곳의 수사기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헤드를 전부 다 친정권 검사,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친정권 검사로 바꿨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공수처는 누구냐? 공수처는 뭐 잘 아시다시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립성이 있다고 봤는데 공수처에서 하는 일을 보면 중립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중점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사를 통해 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의혹의 실체,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대장동이죠. 이건 잘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성남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는 등 초기부터 늑장수사, 부실수사 이 논란에 휩싸였고요. 잘 알지만 유동규 씨와 김만배 구속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각종 서류에 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사인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이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소환하고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다.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멈춰버렸다. 이 와중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하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이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더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을 그런 약간의 핑곗거리가 또 생겼다. 이런 가운데 뭐 대략 그냥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뭉개버렸다는 얘기죠. 핵심을 뺀 채. 그럼 백현동 수사는 또 어떠냐? 국민의힘이 대검에 고발을 해서 시작됐는데 이거 원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에다 배당을 했다가요. 바로 다음날. 다음날은 아니군요. 작년 11월 25일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보냈습니다. 성남지청장 누구라고 그랬죠? 친정권 검사 박은정 지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로 보내서 거의 뭉개는 거 비슷한 거죠. 근데 이 백현동 의혹은 뭐냐면 2015년 당시에 여기 시행사가 인허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 개발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해 초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을 영입하자마자 일사천리로 백현동 인허가가 진행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측근을 영입한 직후에 한 번에 4단계를 상향해서 용도 변경이 돼서 결국 이 민간업자가 3천억 원의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명백하게 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김인섭 씨라고 하죠. 이 사람은 2006년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을 때 거기에 선대본부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이 사람 때문에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왜 그러냐?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친정권 검사가 버티고 있는 성남지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대로 뭉개지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이 의혹이 정말 수사를 벌여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될 상황이었으면 아마 벌써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있죠? 이것도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하루 만에 수원지검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도 왜 그랬느냐? 제가 한번 그건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옮겨가고 나서 2021 작년 11월 15일 날 법조윤리협의회 여기를 압수수색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녹음 파일의 첫 제보자였죠. 이병철 씨가 숨지면서 본질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또한 신성식 검사장, 아까 얘기했죠.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후배가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것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광산 변호사가 TV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 하더군요. 이게 만약에 이거 금방 확인될 내용인데 만약에 이거 의혹이 없다 그러면 벌써 의혹이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결론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혹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렇게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작년 6월에 인사를 통해서 포진한 그 친정권 검사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의혹이 없다고 한다면 벌써 드러났을 텐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뭉개고 있다. 이게 이제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오히려 역으로 반증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대부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 위증 교사, 그 다음에 9월 달에 고발사주 의혹, 10월 달에 판사 문건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장 늦게 수사에 착수한 게 판사 문건인데 그것도 벌써 11, 12일 해서 석 달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서면 조사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고 사실상 수사가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벽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의혹 자체가 뭐 범죄 혐의가 구성이 안 되는 것 아니야. 지금 이런 쪽으로 공수처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3개월 내지 심지어는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수사 시작한 지. 그런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벽에 부딪혔거나 당초의 혐의 사실이 제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공수처가 열심히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동안 뭐 의지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물론 공수처가 좀 실력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무혐의 처분도 안 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자, 그러면 공수처는 뭐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다 치고 검찰은 어떠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작년 11월 4일 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수사 착수한 후에 1년 1개월이 지난 작년 12월 달에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죠. 그 다음에 종범, 공범 모두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91명, 이 중에 한 명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계속 수사하겠다. 그런데 작년 12월 초에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이제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단 한 건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수사한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사실 여부가 현재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또 불응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확인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혐의점이 있다면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아마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해서 망신만 주고 대충 끝내려고 했는데 김건희 씨가 나 소환 응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체포영장 발부받을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이것도요 똑같은 날짜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났죠.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 숫자가 늘었다는 건데 이거 뭐 조사하는데 3, 4개월이면 끝납니다. 1년 3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 이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혐의가 없는 겁니다. 혐의가 없는데 무혐의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했죠. 2016년분. 그거는 뭐 공소시효가 작년 12월 달에 끝나니까 할 수 없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고 2018년과 2019년분 지금 뭐 1년 3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도 못하고 있다. 이것도 혐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는 것 아니냐. 그 수사력이 뛰어나다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2부에서 1년 3개월 동안 수많은 검사들을 증원해가면서 조사를 했는데도 김건희 씨조차 소환 못한다. 이거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뭔가 혐의를 찾아서 기소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입니다. 요양병원 부정수급 문제. 이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거 검찰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를 했더니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물론 3심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3심은 대법원이죠. 사실심에 관한 한 2심이 끝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그냥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건 결국 윤석열 후보의 장모이기 때문에 검찰이 탄압하기 위한 수사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윤석열 후보 장모의 그 잔고증명서 우위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많은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과 장모권을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수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징역 1년짜리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 아니냐. 없는데 끝낸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여권 눈치 보느냐고.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수사를 통해 본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의혹의 실체인데 이재명 후보 의혹을 보면 다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현재,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 그때의 사건을 수사할 그 사람들이 다 친정권 검사로 포진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이 수사 자체를 부실하거나 늑장수사하거나 온갖 의혹에 휩싸인 채 현재 수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정권 검사들이 수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혐의가 없으면 벌써 끝냈을 텐데 이런 내용이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 의혹은요, 진짜 공수처와 검찰에서 친정권 검찰이 1년 3개월 이상을 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다 털었는데 안 나온다 도대체가. 그런데 수사를 안 끝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수사를 털어막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 의혹의 실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재명 후보의 의혹이 정말 뭔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게 합리적 해석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의혹은 소문만 무성했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나오겠죠. 하나씩 나오겠지만 의혹의 실체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의혹은 대단히 팩트로 뒷받침이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의혹은 팩트로 뒷받침되는 게 없습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에서 밝혀지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 이 두 사람의 의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야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수사를 통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의혹이 실체가 있냐 없냐 그걸 지금 이 즈음에서는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사람 의혹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뭐 이재명 후보 수사는 뭐 대부분 다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 수사는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오는 게 없는 거.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는 게 아마 그게 그 의혹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